그러니까 지금까지 횟수로 보면 한 43, 4년? 4, 5년이 되는 그 정도 경력이죠. 인물 스케치는 머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개의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직선을 이용해 대략적인 형태를 그려나가죠. 얼굴의 중심선을 그리고 눈, 코, 입의 위치를 잡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려볼 생각입니다. 미간과 눈썹을 그렸다면 코와 눈의 너비와 위치를 체크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형태를 그리려 욕심내면 그림이 산으로 갑니다. 처음엔 직선으로 대상을 단순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엉성했던 러프 스케치 위에 조금 더 진전된 형태를 잡아나갑니다. 물론 눈, 코, 입이 제일 중요하지만 인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게바라의 경우엔 수염과 진한 눈썹이 그 대표적 이미지죠. 스케치라고 해서 선으로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색이 들어가면 좀 더 정확한 형태를 가늠할 수 있죠. 수염에 색이 들어가니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만 찾아줘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머리카락도 예외는 아니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잠시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아볼까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도 있습니다. 빛을 받는 곳은 밝고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어둡지요. 지금은 얼굴에 들이치는 빛이 만든 밝음과 어두움을 그려주는 중입니다. 조금씩 색을 더해갑니다. 초보자에겐 어렵겠지만 선의 방향도 적절한 변화를 주며 칠해나갑니다. 색이 더해지니 점점 인물이 살아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수염을 칠하는 선의 방향이 모두 다르죠. 방향을 달리하는 선들이 쌓이고 쌓이면 선이 면으로 변합니다. 비로소 단단한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빈 곳이 있다는 건 빛을 강하게 받는 밝은 곳이란 의미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색을 칠할 땐 적당한 진하기 연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밝은 부분 처리는 HB나 EB를 주로 사용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게바라의 얼굴이 사실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단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분이 너무 앞서거나 뒤처짐 없이 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사비, 오비, 육비 연필 등이 진한 색을 칠할 때 쓰는 연필입니다.
그림이 진행될수록 어떤 연필을 선택해 그리냐에 따라 그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경도의 연필이 존재하는 건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사람이 사비연필 하나만으로 그리는 걸 고집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요. 체게바라가 입은 옷은 군복입니다. 자세히 그릴 수도 있지만 전 이 옷을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정도로만 묘사하려 합니다. 그림엔 강조와 생략이라 부르는 재미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대입하려 하는 것이죠. 에드리안 브로디를 그렸던 지난 영상에 블렌딩 스탬프 만드는 법을 올렸었죠. 끝을 한번 손톱으로 찝어주고 바로 이 스탬프와 연필용 지우개로 들뜬 색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이제 서서히 세부 묘사도 시작합니다. 특히 눈은 인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연필심을 날카롭게 갈았으면 세밀한 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죠.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묘사가 덜 된 곳은 조금 더 채워주고 과하게 표현된 곳은 조금 덜어줍니다. 부분과 전체가 하나의 질서 속에 평화롭게 공존하면 그게 완성입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킴스아트 드로잉 담당 김용대였습니다.
뭔가 흔들고 있죠? 픽서티브란 겁니다. 연필이나 목탄, 파스텔로 그린 그림에 뿌려주는 정색인데 그림이 손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뿌릴 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좌우 상하로 뿌려줍니다. 마지막엔 거꾸로 돌려서 2-3주간 더 뿌려야 하는데 이러면 내부의 노즐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